뉴스를 보면은 이번에 이원석 총장이 그 명품백 김건희 명품백 그거를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아마 그런 팀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뉴스상으로 보면은 야당과 여당 대통령실이 다들 왜 그러지라고 서로가 뭔가 찝찝한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원석 총장의 한번 사주를 풀까 합니다. 자, 이원석 총장 기유년, 기사월, 기축일인데요. 이 사주의 특징을 본다면은 이 지지가 다 사유축으로 해서 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축은 토고, 사는 화고, 유는 금인데 이렇게 사유축이 합쳐질 때는 그냥 삼합으로 돼서 삼합이라 해서 그냥 금으로 그냥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금으로. 그렇다면 이 사주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기토가 우리 이 총장이 기토인데 그러면 토생금, 토생금, 토생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주는 상관이 발달한 사주다 이렇게 봐야 되고 첫째, 상관이 발달한 사주고 둘째가 현재 이 원국에는 관이가 없습니다. 무관사주입니다. 무관사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전문가 사주라 볼 수 있어요. 무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세 번째로 일간이 기토인데 이 기토는요 어떤 흙을 말하냐면 겉이 축축한데 안으로 가면 건조한 다시면서 이중 성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할 때 이 기토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뭐 우리 총장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역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성격을 갑을 병전 무기 경신 임기했을 때 이 기토일에 태어난 분들은 다 약간의 이중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거업을 하거나 또는 또 친구를 사귀거나 했을 때 이 기토는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축축한데 속은 어떻다? 말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토일간들의 속을 알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만일에 시에서 또는 뭐 옆에서 갑목이 있을 때는 갑갑이 돼가지고 제대로 알 수는 있어요. 그냥 뚜렷이 나타나요 성격이. 그리고 이 사주가 만일에 신강사주라면 근데 이 사주는요 토색은 빠지니까 신약상관인 거예요. 신약상관. 그러니까 신강이고 기토면은 그래도 속이 보이는데 이렇게 금이 발달해서 신약상관일 때는 음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음흉하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원석 그 검찰총장의 어떤 그 김건희의 명품백 수사라든가 이런 등등은 짐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의 사유 자체가 이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윤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보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석 총장을 잘못 임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잘못 임명했다. 왜 그러냐면 속을 모르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그리고 이중 성격이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설에 하면은 그 한동훈 장관이 이원석 총장을 추천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자 한동훈 장관은요 여러분들 그렇죠? 을해일생이에요. 을해일에 병진월에 병진월 개축시
그러면 을기충이라 해서 궁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궁합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성격 자체가 일단 충이 나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사주도 신약 사주예요. 그러니까 신약 사주라서 이 강한 토와 금이 여기에는 기신이라는 겁니다. 기신. 반면에 이호숙 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가 있고 진토 축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의 사주가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이를 딱 봤을 때는 이원석 검찰총장한테는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움이 될 듯한데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일에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호수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다면, 추천했다면 잘못된 추천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이거는 저는 사후상으로 궁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추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결정적인 실수를 보다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사주를 볼 때는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그 문제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닌 것 같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보면요, 사주를 보면은 경진일에 무자월에 그리고 경자년이기 때문에 신금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사주는 그래도 용신으로 차 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이 두 사람의 궁합에서 여기서 용신이 차 있다. 막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양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양간이에요. 양간. 플러스 그이기 때문에 순진하고 순수하고 속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속이 안 보인다. 음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건 전부터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데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가장 앞장서 있기보다 바로 적폐청산인데 종문무리의 과감한 숙정 작업인데 그 숙정 작업을 책임질 사람을 누굴 시켰느냐? 좀 죄송하지만 이 호남인 거예요. 호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주 보면 이게 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화가 없으면 뭐 어떻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느냐? 제가 늘 얘기했지만 사주를 볼 때 대통령 사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의 시대 상황, 다시 말해 물상이 바로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은요, 이 사주는 칼이 두 자루인데 물에 젖어 있어요. 물에. 그러면 이걸 휘두르지 않으면 녹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도 결국 이재명을 만나서 협치운동에서 만났는데 결론보다 뒤통수 맞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했지만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결코 구실을 주게 된 거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근데 그거는 의외로 금이다 보니까 좀 쏘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순진해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삼자 간의 관계를 볼 때 제가 얘기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입장에서 이원석 검찰청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뭔가 안 맞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수를 지향하는 대통령이었으면은 좀 이
숙종작업의 가장 최고 지휘를 할 그 분을 그래도 강력한 보수로 앉혀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면에서 오늘 그 김주현 씨를 아마 민정수석으로 앉힌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보수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민정수석으로 앉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민심을 떠보게 한다, 민심을 캐치하고자 한다는데, 뭐 제가 아는 상식은 민정수석은 바로 검찰을 지휘하는, 뭐 검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에서 관할하기보다 법적으로 관할한 거 아닙니까? 검찰, 경찰 이런 쪽. 그게 저는 뭐 제 상식은 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민심 동향보다는. 그것은 김주현 씨를 정무수석 안 치고 정무로 하는 그런 걸 만드는 거는 뭔가 이원석 총장과의 관계가 찝찝하다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김민정 씨가 좋은 얘기 했어요. 트로이카 김 씨들 특검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김혜경, 김종숙, 김건희. 여러분들, 김종숙, 김혜경은요, 더 말도 못해요. 파헤치면.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국힘당을 항상 짜증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보다 어버이 같다라는 거예요. 바보 병신들만 모인 것 같다. 아니, 목소리를 제대로 내질 못해요, 제가 볼 때. 늘 그랬어요, 국힘당은. 늘. 뭐, 어떡하겠습니까? 시대적 추세가 그만 그 꼴이니까. 그러니까 피의자로 막 재판받는 인간들이, 또는 실형을 받은 인간들이, 그래서 진생에 온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아니, 부정선거 같은 느낌이 확실한데, 아니, 왜 수사를 신속하게 안 하냐, 그지? 왜? 제가 알기로는 5월 10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참, 지난번 들었죠, 이번도. 아니, 선관위 그 직원 채용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안 하냐고,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뭐냐면, 어버이같이 굴어서는 거예요. 쓸데없이 어버이같이 굴어서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똑똑치 못해요, 지금.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칼 두 자루가 비리비리하면 녹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가 뭐다? 망조다. 누가 작살난다? 뭐, 여러분, 뻔한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이제 오늘의 토픽인 그 이원석 총장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이원석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를 한번 우리 봐야 돼요. 일단, 호남 사람에다가, 호남인에다가, 그리고 신약 상관에다가, 사주가, 그리고 속을 모르겠는 데다가, 그리고 한동훈, 윤재나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간의 3자의 관계에서 볼 때, 저는 뭐, 많이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자, 그러면 이원석 총장은 지금 어떤 운에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해대운에 있어요, 해대운. 해대운이니까 사이충이죠? 이 사가 뭐냐면 바로 인수예요, 인수. 다시 말해서 양심, 선량한 마음, 올바른 마음. 이 깨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야심이 들어왔다가, 원래 야심만만하려면요, 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마음이 깨졌어. 인수가 깨졌어요. 사회충으로. 그렇죠? 야심이 살짝 들어왔는데 올해가 또 무슨 날이다? 바로 올해가 갑진이라는 거예요. 갑진. 여러분 트럼프가 기토일간인데 이 간목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 또 다시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원석 총장은요. 지금 갑진을사로 올라가는데 이건 세운이에요. 대운은 이미 2판 4판이고 왜? 무관사주가 인수가 깨졌는데 깨졌어요. 남은 배련밤도 깨졌어요. 그러면 뭐야? 이기적이 된 거예요. 일단은 이기적이 됐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뭐가 왔다? 올해 갑목이 왔어요. 그럼 뭐다 이게? 갑기합으로 출세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야심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주상으로 갑기합이니까.
내년은 어떻다? 내년 을사예요. 을도 마찬가지로 을기충. 편관 딱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을기충으로.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이호석 검찰총장의 마음에 바람이 들어왔다. 어떤 바람? 갑목, 갑기압으로 정치적 야심이 생겼다고 봐도 일단 사유상으로는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리가 없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본인은 칼이 두 자리에 천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는 다 물바다이기 때문에 칼이 물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녹슬어서 쓸모없는 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칼을 휘둘러야 된다. 칼을 휘둘러야 된다. 칼을 휘두르지 못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어떡한다? 방관자 되고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듯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듯이 당사자가 강한 마음으로 돌진 앞으로 하지 않으면 참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이재명 만난 순간부터 요새 와서 뭐 유승민이 까라, 무슨 총목회 까라, 묘하게 아주 그냥 개판 오브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9일날 그 윤 대통령의 참 담화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은 힘을 합쳐서 김혜경, 김종숙, 김건희 세 사람의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요, 빨리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힘당의 낙선자들은 빨리 중앙선관위를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등등으로 송사를 제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잔소한 사람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더불당의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보다는 낫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말고는 그 누가 나와도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되면요, 이제 사법부니 판사니 다 눈치 보기 바쁜단 말이에요. 눈치 보기 바쁘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중도 좌파든 어쨌든 마치 호남 사람들이, 더불당 호남 사람들이 영남인들을 앞장세워서 정권을 잡듯이 우파는 그래도 양심적인 한동훈 위원장을 현재는 밀어줘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더불당 그 누구보다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중도나 여성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확실하게 스킬 잡을 거라 봐요. 이재명을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 여기서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좌니 우니 중도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래도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래도 예우했고, 그 유튜브 보면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주 업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그렇다면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밀어줘야겠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좌파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불당의 종북물이 좌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낫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재명이 당선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 더 낫죠. 우리가 이거를 경제학에서는요, 차선의 선택이라는 말을 써요. 차선의 선택이다. 우리가 원하는 엄청난 보수에다가 강경에, 그럼 좋겠죠. 근데 문제는 국민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법이니까. 마치 케네디가 미국에서 대통령 됐듯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금 그럴 수 있는 자산은요, 엔티 더불당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물론 또 시간 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손을 잡고, 왜? 그런대로, 진의 원진이지만 그런대로 괜찮아요. 손을 잡고.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병원연, 을사병호에 가뜩이나 물도 없는 사주에서 불바다가 될 때는 그냥 타버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풍부한 물을 충분히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그 홍보를 한다면은 6월 1일부터 지초반이 1개월 과정으로 개설이 됩니다. 예. 매주 토요일마다 할 거고요. 오전 11시 반에 2시간으로 할 겁니다. 한 달 정도 열심히 하신 다음에 독학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 어드밴스된 클래스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벌써 이 상담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들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했냐 안 했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들을 위해서 내 자식이 과연 어느 쪽의 직업을 가져야 일생이 편안하고 잘 풀리지를 꼭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혼수 총장 예를 든다면 이렇게 사유축 금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주는 뭐다? 병원이나 아니면 뭐다? 법조계 사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대로 이 칼, 법조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하고 지금 뭐 음흉한 마음 품었든 안 품었든 정치의 야망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죠? 경금 칼이 2개가 있어요. 이 사주도 진자자인데 이 사주가 만약 병원을 간다면요. 내과나 이런 쪽, 방사선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칼 안 만지는 쪽으로 가는 그런 사주 되는 거고, 그리고 법조계 사주 되는 거예요. 금생수 빠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하면요.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없다는 사실을 제가 뭐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기에 가장 좋은 그 사주 상담하는 나이대가 언제냐. 제가 볼 때는 중학교 2, 3학년이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중2, 3 때. 왜? 그때 고등학교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흘러갈 거고, 아니면 유학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의대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컴퓨터 쪽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여러분들 이정재 사주를 보면요. 배우. 그 사람 배우 안 했으면요. 가난한 거예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사주 자체가 배우 사주거든. 임자년, 임자월의 경지. 그래서 중2, 중3에 자녀 두시는 학부모 여러분들은 꼭 우리 자식의 사주에 맞는 진로를 꼭 찾아줘야겠다는 걸 강조하면서